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더나 이슈를 볼 건데요. 제가 화이자 이제 백신 이슈가 나오고 나서 유럽 및 미국 증시가 뭐 7%, 5%를 거의 뭐 기준으로 전후해서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등이 있었고, 국내에는 오히려 이제 또 조정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근데 그 방향과 관련해서 증시에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가 조정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기술주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제약바이오, 신재생, 2차전지 등등의 그 주도 섹터 종목들 상위에 있는 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보이고는 했는데 오늘 모더나 관련주가 이제 또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상한가에 가지 못하고 있죠. 물론 미리 반영된 그런 결과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전달했던 내용은 뭐냐면요. 화이자에서 KPX 생명과학 대장인 이 대장주가 이렇게 상승을 단기간에 급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3연상을 보이고 추가 상승까지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 모더나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일반적인 그 기대보다는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화이자가 90% 효능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모더나가 이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어서 처음으로 일단 화이자가 나왔고 항상 증시에서는 처음이 임팩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을 넘어서려면 그만큼 뭐가 쇼킹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모더나가 그러면 90%를 넘든가 그게 아니라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오히려 하락까지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상승을 하되 뭐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상승을 못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급등은 하고 있어요. 근데 상한가에 가지 못하고 그냥 꼬리 달고 뭐 다른 종목들 파미셀 같은 종목은 음봉이 나오고 있죠. 되게 지저분한 흐름. 그러니까 이 이유는 일단 모더나는 지금 뭐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예방 효과도 90%도 어마무시했던 건데 90%가 뭐 쉬운 거라는 듯이 95%를 그래서 이건 충분히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온 거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화이자에서 그 다른 또 테마가 움직였던 게 냉동 보관이었죠. 초저온. 그 이슈가 이제 또 없어질 수 있는 내용인 실온 보관. 화이자가 이제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하고 그 기간마저 짧은 거에 비해서 이 기사에는 나와 있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화이자는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유통이 쉽지 않은데 모더나 백신은 일반 가정용 또는 의료용 냉장고의 표준 온도인 영상에서 최대 30일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영하 20도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도 보관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엄청난 내용이고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조기 백신 투여 기대감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근데 시장은 이 시장을 잠깐 보면은 화이자가 나왔을 때처럼 뭐 7%니 5% 상승하지 않았죠. 물론 강세로 마감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게 일단 제가 이전에 얘기를 했던 일단 처음이 중요한데 화이자가 이미 처음에 그런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모더나가 그 서프라이즈를 이어갈지는 미지수인 거고 서프라이즈를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그게 또 한 가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는 화이자가 이미 저렇게 가다 보니까 모더나 관련주가 이미 기대감으로 이만큼 먼저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미리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출발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애매해졌어요. 얘를 지금 고가로 봐야 될까? 아니면 여타 테마들처럼
왜 우리 아시아나 지금 어제 우리 IDT 상한가에 갔던 이 종목 제가 이날 내려와도 상관없다. 내려오면은 더 담겠다고 얘기를 했고, 뭐 그 정도 갭을 채울 정도로 내려오지 않고, 근데 이제 다음날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내려오면 더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갔죠. 보통 이런 테마는, 같은 코로나, 백신 나왔을 때 갔던 이 노랑풍선을 볼까요? 이날. 화이자 이슈가 나왔던 날이죠. 이때 제가 드렸던 얘기는, 얘네가 일단 뭐 호재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가가 다 같이 뛰고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호재가 나와서 진짜 뭐 수십 개의 종목이 한 번에 막 다 같이 강세를 보일 때는 일단 자금도 분산이 되고 이게 당일에 갑자기 나와서 뛰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이 이거 지금 뛰겠다 하고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막 올라타고 다 막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일부러 이거는 여기서 그냥 바로 안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음봉으로 쭉 죽여버리고 보통 이거를 이제 소위 턴다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이렇게 바로 또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모더나 관련주가 이 자리에서 그래 이게 음봉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또 갈 수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 다시 또 양봉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뭐 미리 상승을 했다고는 하지만 뭐 화이자 관련주보다 더 큰 상승을 보인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화이자보다 못난 백신을 가져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나마 엔투텍 같은 이 종목이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으로 치면은 얘도 뭐 그래도 지금 20%의 뭐 아직 갭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이거 깨질 수는 있지만, 네, 무튼 그러니까 얘로 이 엔투텍이라는 종목으로 보자면 사실 다 나왔다고 봐도 되죠. 다 나왔다고 봐도 되죠. 근데 다른 종목들로 보자면 뭐 사실상 기대감에 좀 나오다가 오늘 이거 하나 나온 거라서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조정을 거치고 갈 수 있는 거고 또는 아까 얘기한 노랑풍선 이런 것처럼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 다음날 단체로 시가의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날은 죽고 그 다음날 바로 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쪽 방향으로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이 파미셀에 대해 드렸던 얘기가 이 라인을 설정을 하면서 여기서 사도 되는 거고 지금 분할 매수를 여기서 시작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내려오면 또 사는 거고 근데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매수하고 이게 뛰어버린 거죠. 그것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얘기는 결국에 선침해에 대한 얘기였고 그 선침해를 하신 분은 당연히 성공을 하셨을 텐데 뭐 저도 안 했어요. 저도 이제 관심주 어쩌고 뭐 영상도 찍고 이렇게 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11월 17일 좀 빠른 시점에 나온 거라서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뭐 그냥 종목으로 뭐 단기적으로 눌릴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간다 안 간다 지금 당장 그 향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시장이 화이자 때처럼 상승을 못하고 현재 국내 증시 자체도 이렇게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단기 저점 잡히고 잠깐 또 돌리는 게 보이긴 하지만 백신 이슈가 나왔는데 이렇게 꺾이고 한다는 거는 화이자 때 한번 이미 했던 거다 보니까 털어먹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털어먹기가 쉽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모더나 백신 나온다 또 기대감이 나오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간다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상승만 보고 매수를 할 텐데 근데 지금 그게 반대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이번 주 후반이나 아니면 뭐 이번 주 이어서 며칠 또는 뭐 다음 주 정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생각해야 해서 뭐 저는 당연히
모더나 관련주를 뭐 당장에 뭐 내일 다시 바로 이렇게 오늘 음봉으로 쭉 밀리고 저가 마감을 해서 내일 또 다시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매매를 하는 게 조금 애매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엔투텍이라는 종목 제외하고 뭐 AB프로바이오도 이만큼 미리 뛴 게 있어서 얘도 패스지만 파미셀 같은 종목을 보면은 충분히 뭐 못할 건 없는 매매입니다. 근데 후발주가 아니라 사실 대장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서 대장주를 본다면 지금 건드릴 건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뭐 또 뭐 점상을 가든 뭐 또 상한가를 가든 하더라도 굳이 그럴 건 미리 했어야지. 굳이?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파미셀 정도 못할 건 없지만 굳이 모더나 관련주를 지금에서야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시장 자체도 오히려 모더나 관련주가 처음에 뛰었지만 뭐 한국유니온제약, 화이자의 그 분말 관련주로 뛰었다 죽은 뭐 이런 종목들, BC월드 제약 이런 애들이 또 갑자기 상승을 하고, KPX 생명과학이 지금 저가로 급락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모더나 때문이죠. 근데 또 양봉으로 또 전략 후광이 또 나오고 뭐 이런 방향을 보면서 이게 모더나가 서프라이즈를 보인 거에 모더나가 독식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서프라이즈 자체가 일단 지나가고 두 번째다 보니까 사람들의 예상보다,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는 시장에 적게 반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에 대한 방향을 우리는 염두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모더나 관련주는 당장에는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진 않는 편. 제가 관심 있게 보던 건 선침해 해도 된다고 얘기했던 그 자리에서였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모더나 관련주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음봉이 나오는데, 음봉이 나오고 나서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단기 방향성이 결정되는데 내일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